대입 시청자 하이스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이스틸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해 드리는 멘토 유진욱입니다. 자, 오늘 하이스틸이 주가가 23%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주가가 음봉으로 좀 크게 밀렸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 갭등 장대 음봉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좀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왜 상승했는지도 이슈와 함께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 하이스틸에게는 이 미국 판매 법인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데 이번 관세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이 나왔던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가 곧 발표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 영상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제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4일 당장 오늘 이 관세 인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그 때문에 일정 관련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해당 이슈 때문에 지금 철강주들이 갭을 띄우고 상승이 나왔다가 현재 반납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발표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설사 오늘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곧 발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왜 중국에게 이러한 관세를 하느냐 이걸 보게 되면 이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보조금이라던가 이 정부에서 제조업 투자 부분을 좀 많이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GDP 성장률에서도 보게 되면 이 제조업 투자 부분에서 9.9%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막강한 제조업 투자로 인해서 물량이 증가를 하겠죠. 근데 해당 물량을 자국 내에서는 소화시킬 수 없는 내수 경기다 보니까 값싼 저가 제품으로 수출을 막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산 철강 제품이 이 수출이 전년도 대비해서 30%나 증가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저가 값싼 철강제들이 국내 자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방어를 해야겠죠. 그럼 방어를 하기 위해서 관세를 도입함에 따라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 이런 명목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 증시의 영향은 어떠냐? 이걸로 보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쿼터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쿼터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 물량만 수입을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트럼프 정권 당시 18년도 때였죠. 그때 이제 트럼프가 이 관세를 부과할 건지 또는 쿼터제를 축소할 건지 두 개를 선택하는 카드가 있었는데 트럼프 때 쿼터제를 축소함에 따라서 즉 우리나라는 일정 물량만 수입하는 제도를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말인즉슨 사실상 중국에게 이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량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실질적인 수혜는 되진 않는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철강 기업들 중에서 몇몇 기업은 이 미국의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서 해당 미국에서 자체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판매 거점을 통해서 판매를 또 하고 있는 회사들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 종목들 중에서 가장 큰 상승을 돋보이는 것들이 바로 이 미국의 합작법인이 있는 회사라던가 정말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현재 주가가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미국 휴스턴에 이 철강 제품 판매를 위한 이 해외 법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또 철강 관련주로서 대장 역할을 한 게 아닌가 또 싶네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판매 법인이냐 생산 법인이냐에 따라서 진짜 호재냐 아니냐도 갈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판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쿼터제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는 없지만 생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쿼터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판매 법인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까지 들어갈지는 우리가 추후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관계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함께 대응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시간 외로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4,300원 위에서 시초가를 형성하면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었죠. 과거에서도 지속적으로 맞고 떨어졌던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해당 가격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딱 해당 이 가격 밴드에서 현재 저항을 맞고 현재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밀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러한 저항대
지지세 부분은 지지 부근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 팩터이터를 통해서 확률이 높은 구간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1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또 드렸던 부분이, 자, 여기가 1차 파동이고 그리고 2차, 3차 파동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었고,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 사실 이게 1차고 요렇게 2차로도 볼 수 있거든요. 보통 이 파동이 2차 파동 구간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파동이 가장 작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2차를 볼 수도 있고, 또는 소파동으로 사실 매기게 되면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런 형태도 나오긴 하거든요. 이게 정형화된 모델은 없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사실 오늘 이제 마감 자체가 사실 음봉이잖아요. 이렇게 갭이 떴는데 주가가 양봉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밀린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거래량도 솔직히 작게 터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실현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분봉으로 들어가서도 보게 되면 오전에 잠깐 딱 올려주고 주가가 하루 종일 그냥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밀리게 됐구나. 자, 보통 이렇게 됐을 때는 내일까지 단기적인 하락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개분봉에 밀리게 되면 자, 과거에도 보게 되면 개분봉으로 밀렸을 때 좀 모양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밀리는 경우가 좀 허다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당장 내일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 관세 관련된 발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하면 장중에 추가적인 단기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사이에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갭을 메우는 척하다가 이제 만약에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도 단기적으로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스윙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이 형광색 선이, 자, 이 형광색 선이 5일선입니다. 주가는 보통 이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5일선을 맞고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가 우리에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조금 더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사실 원래 이게 파동을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연속된 파동이 나오려면. 그러면 항상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차례 파동이 만들었으면 이 파동의 절반 부분은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와야지 연속된 파동이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N자 파동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동을 놓고 봤을 때 이 가격의 이 절반 부분인 여기를 좀 잘 지켜주는 게 다음 파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중요 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격을 잘 지켜주는지 여부가 우리에겐 또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파동이 깨지지 않으려면 해당 여기 부분을 여기서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5%, 3%에서 5% 정도 가격 밴드를 설정해 놓고 지켜주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해당 관세 발표 내용이 언제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원래는 14일 예정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뭐 며칠 딜레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미국 정부만 아는 길이라서 만약에 해당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수급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해당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 앞으로도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는 뭐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보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